이곳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현장입니다. 이천은 서울하고 가까워가지고 대형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6년 전에 화재가 있었던 현장인데 건물은 철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창고들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제가 술 한 잔을 아까 따라 드렸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과 그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간 내부 심재로 구성이 돼 가지고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건물인데 그 당시에도 이쪽이 전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천 냉동 물류 창고 화재 원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똥이 비닐에 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면적만 봐도 정말 규모가 대단하죠. 지상으로 1층처럼 보이는데 요 밑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실제로 1층이고 여기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2층이 됩니다.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잡음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바람도 굉장히 세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춥네요. 입이 그냥 얼얼합니다. 이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면은 좋은 점은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이 맑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싹 사라지죠. 촬영은 좀 고생스럽습니다. 이 안에는 아마 요 앞에 물류 창고에서 이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짐 같은 거를 좀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멀쩡하니까 물류 창고로 사용해도 지장은 없겠죠. 여기 무슨 기계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저 위에서 볼 때는 1층 단층 건물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이쪽이 1층이고 저 위에 주차장 쪽이 2층 구조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신고 후 6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불길이 창고 내벽에 설치된 단열재를 태우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중 17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40명이 유독가스에 갇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작업 인부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냉동물류센터는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습니다. 불은 작업 인부들이 몰려있던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뒤에 같은 요 이천에 있는 한 익스프레스 물류 창고에서 또 똑같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도 3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화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할까요?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맨 처음 폭발이 일어난 뒤 다시 10초 간격으로 몇 차례 폭발이 계속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지하 창고 내부에 있던 냉매제 등 화학 물질들이 함께 타들어가면서 유독성 연기가 지하 창고 전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오픈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계실 근처에서만 3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표적인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창고 안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 가득했지만 위험한 용접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은 우레탄 폼 공사가 간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창고 내부에는 우레탄 폼을 뿌리면서 발생한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업체 측은 50여 명의 인부를 투입해서 용접 작업을 강행하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게 된 것이 주말에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 일정에 쫓기다 보니 서둘러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이런 위험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청의 하청 또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라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몰랐다고 하네요. 그들은 각자 페인트도 칠하고 용접도 하는 일일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유가 창고 내부가 각각의 작업 공간을 칸막이로 막아놓고 작업을 하는 미로 같은 구조여서 탈출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회사 측이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를 잠가놨고 화재 경보기도 꺼놓았다고 합니다. 중화상자도 10여 명으로 사망자 40명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화재 발생 2개월 전에 회사 대표 이름으로 153억 원짜리 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건물과 재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의 보상은 하청업체가 가입한 보험 또는 개인 보험 가입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 하루벌이 일용직 근로자들이어서 보험 가입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 측과 유족 측이 희생자 한 명당 최저 7,500만 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히 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대형 물류 창고들이 화재가 날 경우는 화재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피해는 정말 상상 이상이죠. 이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런 대형 물류 창고들은 각별히 화재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시설이나 대형 공공시설, 이런 대형 물류 창고들은 전기 합선이나 또는 냉난방 기구에 의한 화재라든지 또는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꽃에 의한 화재라든지 여러 상황을 잘 점검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